지난 시간 일제시대에 이어서 오늘은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고등학교 국사, 시기는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 1945년부터 54년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45년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그렇게 돼 있죠. 네, 제가 화면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뭐 큰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한번 쭉 훑어나가면서 보시면 그 흐름을 대체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고시대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생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그의 분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원시사의 모양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신령께 제사하고 정성을 드리던 것이니 뭐 이런 그 신앙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제천의식이 나와 있죠.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전조선, 후조선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노란색 부분 역사지리입니다. 이게 이제 걸리게 되죠. 대동강 유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지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아니면 거꾸로 일제가 이 역사지리 부분에 대해서 반도로 우겨 넣는 이제 가장 왜곡이 심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여와 진, 후조선을 가운데 두고 남쪽과 북쪽에 부여와 진국 등이 있었다. 위만주선 얘기 있고요. 한사군에 대한 것, 여기도 노란색 부분, 전부 한반도 내에 이렇게 있었다고 기술이 돼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남북의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회상에 대해서도 쭉 기술을 해놨고요. 고시, 지계, 온돌은 고구려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네요. 의복의 빛깔은 대개 백색이었으니 청결함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를 또 보니까 백색이었던 것은 가난 때문이었다. 물감이 비쌌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합디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공부를 또는 많은 정보들을 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물을 즐겼다 하는 내용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국사학습의 의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 민족 및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민족성의 본질을 체득하여 건전한 국민정신과 국민적 도덕 및 정조를 배양한다 하는 국사학습을 추구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생활에서도 쭉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라온 무대의 범위는 어떠했는가? 옛날에는 만주와 연해주 지방도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로부터 신라와 발해 시대까지는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가 북쪽은 흑룡강, 서쪽은 요하, 금주, 조양까지 이른 적도 있으나 발해가 망한 후 만주와 연해주 지방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반도 북쪽의 한 모퉁이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려 이후에 이렇게 반도 안으로 들어앉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주장이 되고 그렇죠. 이때 교과서와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전에 저쪽 만주 대륙에서 있었던 상고로부터 신라 발해 시대까지의 그러한 역사들도 대륙의 역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아시아 북방계통에 속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연구에 따라서 많이 업데이트가 되죠. 이동과 분포에 대한 거, 만주와 반도 북부 부여족, 남부 한족,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고려 이후 우리는 만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오직 조선반도에서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려도 대륙에 있을 때의 고려에 대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에 대한 것들 쭉 설명을 해 놓았고요. 조선은 우리나라의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랍니다. 단군조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밝은 나라,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 근역, 청구, 대동, 해동, 동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대동, 해동, 동국, 소중화, 소화는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한 4대 사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좋지 못한 명칭이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쓰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잊기 이전의 살림살이는 어떠하였는가 해서 원시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생활상태, 고조선시대, 단군왕금의 건국은 역사적 민족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옛 기록에 의하면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 한다. 우리가 개천절을 이제 삼고 있죠.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인 까닭에 우리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추앙하고 기원 원년으로 정하고 개천절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우리 민족은 평양의 고조선을 중심으로 황해도 지방에 이렇게 쭉 또 나옵니다. 한족과의 지리적 관계는 어땠는가? 한족은 전국시대의 전란을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요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연나라, 위만 얘기 나오고요. 한사군 얘기 나오고요. 기자 동네 전설은 어떻게 하여서 생겼는가?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건설한 나라가 아니요 은나라 사람 기자가 건설한 나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와 삼국지에는 이와 모순되는 기사가 많이 있다. 또 이때 우리 민족은 아직 원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한족도 겨우 황하연안을 개척하고 있었으므로 기자가 광막하고 미개한 만주벌판을 거쳐 조선반도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러면 기자의 동네 전설은 어째서 생긴 것인가 하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릉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는 기자가 이 땅을 개척하였다는 말을 지어낸 듯하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죠. 그런데 고려 이후 4대 사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또한 이것을 믿고 기자릉과 기자사를 이룩하고 근세 조선에 이르러서 기자의 세계와 연대를 위찬한 것은 극히 통탄할 일이다. 교과서에도 이때 이렇게 썼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해야죠. 그리고 역사를 다시 써야 되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것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군정기 얘는
단군조선부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고시대도 기술을 했고요. 전조선, 후조선으로 나눈 것이 특기사항이라고 하면 특기사항이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기술을 했고요. 대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